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사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 없다 논쟁까지 붙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강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겸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알듯 말듯 이 암흑 물질. 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일단 암흑 붙으니까 벌써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네. 일단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는 다른 겁니다.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그 먼저 나온 암흑 물질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 암흑 물질이 뭐냐?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인데 얘가 존재는 한다라는 게 관측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중력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어딘가에 중력이 있다라는 게 분명한데 그 중력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보이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고 해서 암흑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암흑 물질이라는 게 갖고 있는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센가 보죠? 이렇게 네, 그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밑에 은하 그림이 있죠, 그죠? 이 은하가 회전을 합니다. 이 은하가 회전을 하는데 원래 이제 보통 우주에 왜 회전을 하느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회전을 합니다. 가만히 모두 어지럽겠네요. 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고 회전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회전을 하는데 우리도 태양 중력에 끌려서 지구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현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하도 은하 중심, 그 은하 전체 물질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회전을 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는지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부터 밖으로 쭉쭉쭉쭉 나가면서 회전한 속도를 재봤죠. 재봤더니 멀리 떨어지면은 회전 속도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같은 경우도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은 빠르게 돌고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은 천천히 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뭔가 가까이 있는 때는 막 빠르게 돌고 세게 멀리 가면 천천히 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하도 보면은 중간에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운데는 빠르게 돌고 멀리로 가면은 이제 물질이 없어지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천천히 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했던 회전 속도예요. 빨리 돌다가 쭉 늘어질 거다. 저 점선이 제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봤더니 위에 저선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위로 쪽. 아니 멀어질수록 점점 더 빨리 돈다? 빨리 도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돌면은 그러니까 중력으로 당겨야지 도는 건데 그 정도 속도로 돌고 있으면 중력으로 못 당겨요. 그래서 튀어나가야 됩니다. 당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안 튀어나가고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원심력 때문에 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튀어나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눈에는 저게 이제 별들이 보이니까 별들을 가지고 질량을 잰 거예요. 그 별들의 질량을 재보니까 저 질량으로는 도저히 저걸 잡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이 아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으로 제가 잡고 있다. 중력으로. 그 중력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암흑 물질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궁금한 게 이게 영어로 보니까 다크 매터. 이 드라마도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SF 드라마 제목도 다크 매터인 건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 다크, 암흑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말 그대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붙인 거 아니냐. 언논 매터라고 해야 되는 걸 다크 매터라고 붙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 그대로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 이제 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암흑 물질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도대체 어떤 물질이냐라는 게 제일 궁금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문과생으로서 왜 궁금하신 겁니까? 왜 연구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도대체? 천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과학자들은 이유를 모르는 게 뭔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뭐 그냥 저렇게 느려지는 속도가 나왔으면 그냥 우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주를 구성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그 정체를 모릅니다. 그럼 알아내야 되는 게 과학자들의 임무예요. 과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항상 뭔가 지구가 태양이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냐 안 도느냐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안 궁금해하지만 과학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도느냐? 중력이다.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알아내는 게 과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해온 일이거든요. 아니요, 저 궁금해요. 왜냐하면 SF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다크메터만 나왔다 그러면 신비로운 힘이 있다든가 뭔가 신비로운 뭔가 뒤에 있다고 자꾸만 나옵니다. 재미있는 신비로운 게 이게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준 그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잘 보면 가운데 은하들이 점 하나가 은하 하나예요. 와. 점 하나에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는 겁니다. 1000억 개, 점 하나에 1000억 개. 네. 와, 진짜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그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중간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중간에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 은하만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암흑물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보시면은 약간 그 선들이 쫙쫙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빛이 은하가 아니라 그 애가 멀리 있는 은하가 그 가운데 있는 은하를 통과하다가 그 중력 때문에 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돋보기 같은 울퉁불퉁한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 렌즈 때문에 휘어져서 들어온 빛입니다. 그래서 선이 쭉쭉쭉쭉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은하들 질량만으로는 그 정도 빛이 휘어지진 않아요. 암흑물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우리가 인터스텔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흥행 많이 했던 영화죠. 거기서 모든 걸 중력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중력으로 이렇게 지금도 설명하신 게 많아요. 중력으로 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는 이게 암흑물질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이나 은하라든지 그런 보통 물질보다 5배가 더 많아요. 에? 아니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금 익숙한 우리 물질 있잖아요. 이거 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 암흑물질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언노운인데 모르니까. 근데 이게 5배가 더 많다고요? 우리가 우주에는 5배가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암흑 물질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신히 알듯말듯한데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암흑 에너지.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이제 반대예요. 암흑 물질은 중력이기 때문에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될 건가를 연구하는 게 우주론인데 빅뱅 이론이라고는 다 또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빅뱅 이론. 우주의 탄생 그리고 빵 폭발을 했기 때문에 팽창을 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팽창하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자 팽창을 쭉 하는데 빵 터졌기 때문에 팽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암흑물질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하니까 얘가 팽창하는 속도가 다시 당기니까 줄어들겠죠. 팽창하는 속도가.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재보기 위해서 과거의 팽창 속도와 현재의 팽창 속도를 비교한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팽창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재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빨라지고 있더라. 팽창 속도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암흑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은 중력으로 당기니까 팽창 속도는 느려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졌는데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속도는 느려지다가 떨어지겠죠. 근데 던졌는데 얘가 갑자기 쑥 빨리 가는 거예요. 뭔가 밀어내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빵 하고 터지면 원래 뭐든지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점점 터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성지가 있는데 폭 더 빨리. 속도가 점점 더. 아니 이게 우리가 아는 이 상식을 완전히 또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도 깬 거예요. 과학자들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가다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다가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 암흑 물질이랑 암흑 에너지랑 같은 암흑시라서 뭔가 같은 시리즈 같은데 어떻게 보면 힘이 반대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암흑 물질은 끌어당기는 거고 에너지는 밖으로 밀어내는 거네요. 그럼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힘이에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을 발휘를 합니다. 저는요 사실 암흑 에너지를 들을 때마다 약간 무섭게 느껴져요. 우리가 점점 더 빨리 빵 하고 터져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한다 그러면 나중 가면 다 먼지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공포감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적인 예측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암흑 에너지는 그 우주 공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팽창하면 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희소식 저한테는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할 만한 희소식을 사실은 들어갔고 우리나라 연구팀 그것도 우리나라 연구팀이 이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논문을 내놨고 어쨌든 세계 천문학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동안
천문학계가 믿었던 암흑에너지의 존재 이 자체를 부정하는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네. 또 이게 나오면 암흑에너지가 없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팽창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저의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그러니까 팽창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빠르다라는 게 암흑 에너지가 나오게 된 계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럼 과거의 팽창 속도를 어떻게 쟀느냐?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를 재면 돼요. 굉장히 멀리 예를 들어서 그 빛이라는 게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광년 우리가 일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본다. 그러면은 그 별의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보면은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리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재면은 그때 그 100억 년 전의 팽창 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속도를 정확하게 재야 되는 거고 거리를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거리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그 도플러 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 이론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이론도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조금씩 부정확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우주가 과거보다 팽창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먼 과거의 팽창 속도를 쟀는데 그 굉장히 먼 과거의 팽창 속도를 재려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거리를 쟀잖아요. 그 거리를 재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거리를 재는 도구가 같은 밝기의 별이 있으면은 네. 예, 그 별 실제로는 다 다릅니다. 다 네. 다르지만 특별한 종류의 별은 밝기가 같아요, 거의. 화면 한번 볼까요? 예. 네. 네, 저렇게 밝기가 촛불은요? 예, 네. 같은 촛불이 있으면은 그게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거고 가까이서는 밝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있으면 거리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촛불의 밝기지만 네. 멀리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 네. 이걸 이용해서 거리 거리를 재다고요? 잽니다. 이야, 정말 이런 걸로 거리 재려면 네. 진짜 이게 머리가 그런데 아프겠네요. 이제 문제는 이게 같은 밝기라 해야 되잖아요. 네. 같은 밝기로 쓰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내형 초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신성인데 네. 그 오른쪽에 있는 별이 원래는 초신성은 굉장히 질량이 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질량이 폭발할 정도로 크지 않아 가지고 이미 이제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물질에서 별에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자기 원래 가진 것보다 점점 커지다 보니 감당을 하지 못하고 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량을 넘었으면 팡 터지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해줘서 터뜨리는구만. 그러니까 한계 지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거의 같은 질량에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밝기가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표준 촛불이 되는 거예요. 저걸로 그냥 표준으로화해서 네. 거리를 쭉쭉 거리를 재는 거예요. 네. 그게 일종의 자 역할을 해주네요. 줄자 역할. 그렇죠. 예, 그렇죠. 초신성이. 그래서 네. 표준 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저 초신성이 옛날에 터진 거하고 지금 터진 거하고 사실은 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밝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줄자로 쓸 수 있죠. 그래야 자로 쓸 수 있죠. 네. 과거에는 뭐 밝았는데 자로. 지금은 어둡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우리나라 그 이용욱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거는 그게 자로 맞지 않다. 자가 잘못됐다. 잣대 자체가 잘못됐다. 잣대가 잘못됐다. 밝기가 근데 실제로 똑같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똑같지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막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과거에 터진 초신성이랑 지금 터진 초신성이랑은 밝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믿어왔던 그 여러 가지 가장 네. 기준 잣대. 네. 이 잣대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근데 올 수 있는 거군요. 문제는 저렇게 이제 그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고 주장한 사람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 201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이미 받으셨구나.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상이 틀렸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진짜 네. 혁명적인데요. 근데 이제 네. 그 이게 완전히 그래도 그 말 그대로 이 논문이 채택이 되는 이유가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가 잘못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의 당신의 잣대가 틀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열심히 방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와, 네. 지금 학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암흑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그때랑 달라진 게 그때 처음 그 우주 가속 팽창을 발견할 때는 요 초신성이 가장 그 유일한 잣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발전했잖아요. 네. 예, 천문학이 또 발전을 하다 보니 다른 또 방법들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주 전체를 관측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한 게 맞아요. 아. 이걸로 분석해봐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게 복잡해지네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어떤 흔적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뭔가 그 우주 은하들 분포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의 분포가 특정한 같은 크기를 가진 은하들,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분포를 합니다. 은하들이 그 크기가 같아야 돼요. 어느 정도 같은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같으면은 이것도 또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일 거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바로 그 표준차 스탠다드 룰러라고 하는데 네. 요걸로 해보니까 역시 또 가속 팽창을 해요. 오.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아직은 가속 팽창이 훨씬 더 아직은 가속 설득력이- 팽창을 네. 근데 그 초신성 잣대는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틀려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암흑 에너지로 돌아가서 암흑 에너지가 있다. 우리를 더 빠른 속도로 확 이렇게 퍼지게 점점 가속화되게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뭐 중력이나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있다면 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인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크잖아요. 다 크구나. 네, 뭔가 그러니까 진공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서 뭔가 밀어내는 힘을 가지는 힘이 있긴 있어요. 그걸 네. 이제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실제 그 관측을 해보면은 관측이 돼요. 측정이 됩니다. 뭔가 밀어내는 힘이. 근데 그 힘과 실제 관측되는 힘하고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은 네. 10의 120승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 네. 잠깐만요. 10에 120승배라니 도대체 이게 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과학 아니군요. 역사상 이론과 관측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와.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뭔가 다른 게 있다. 다른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주라는 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안녕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끝에서 네, 네. 끝에 있는 서로 우주와 우주는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멀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주라는 게. 시간이 아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네. 지금 우주에서 이 시기에는 암흑 에너지의 힘이 우리 주변의 그런 별들의 중력을 이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은하하고 우리 옆에 있는 가장 큰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앞으로 곧 충돌을 할 거예요. 한 50억 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팽창을 시키지만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는 아직 중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앞으로 100억 년, 200억 년 더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까지 더 넘어가면은 한 뭐 수백억 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암흑 에너지 팽창이 더 힘이 강해져 가지고 이렇게 별들끼리 은하들끼리 당기는 힘보다 이제 팽창하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러면. 예상도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은 뭐 도시에선 별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뭐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네. 정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별 아직도 진짜 막 진짜 무수히 많은 별들을 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예상도로 보니까 뭐 300억 년 뒤, 뭐 400억 년 뒤 그러니까 별이 거의 하나도 없는 하늘 네. 깜깜한데 진짜 별도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너무 멀어졌기 네. 때문에 그게 지금으로선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게 지금 더 강한 암흑 에너지가 쪽이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와. 그렇게 되고 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지구를 이루는 이 지구 자체도 흩어질 수 있어요. 에? 그것도 무슨 말씀이시죠? 지구 자체가 계속 먼지로 팽창해- 사라지니까. 네, 먼지로 사라지는 거죠. 야. 어차피 그거. 근데 그 전에 어차피 지구는 사라집니다. 네. 태양 때문에. 그럼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궁금한 건 우주가 이렇게 무한히 흩어지면서 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빅뱅 처음 나왔을 때 뭐 다시 이게 뭉쳤다 다시 터졌다 뭉쳤다 터졌다 이렇게 순환론적 세계관과 네. 직선적인 세계관이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론적 그게 이제 그 암흑 에너지를 발견하기 전까지의 얘기죠. 네.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뭔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있어야 됩니까? 암흑 에너지가?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과학이라는 건 과학의 장점은 네.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은 바로바로 수정을 합니다. 아. 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관측하는 바로는 가속 팽창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직.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은 완전히 정말 같은 네. 암흑이라고 같이 네, 보면 안 완전히 돼요. 다른 겁니다. 암흑이라도.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그럼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발견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암흑에너지는 사실 그 암흑 물질은 물리학자들이 입자 물리학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입자 가속기 같은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입자니 어쨌든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뭐 가속기가 근데 네, 시원하지 않나요?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스위스 뭐 네, 이런데 네. 그런 게 굉장히 크지 않나요? 네, 네. 그런 거 다 어차피 과학자들은 같이 쓰기 때문에 네,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발견을 해보려고 하는데 암흑 에너지는 아직 먼지 단수조차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발견을 딱 찍어내는 게 아니고 점점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죠. 지금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조금 이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좁혀나가는 거죠. 조금씩. 좀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여전히 암흑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다크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기회 되면 한번 이건 또 한번 모시고 네. 좀 더 쉽게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또 마련해서 한번 또 여쭤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도대체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지까지도 사실 묻게 만드는 그런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아마 앞으로 연구가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이터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와, 그러면 그 얘기도 속속 들어온 대로 또 전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박종훈의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자, 이광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